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했던 것 같아요. 자신이 의도한 대로 그 상대방이 scapegoat, 그러니까 그 희생양이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괴로워하고 부르르 떨고 감정을 막 표출하는 모습을 보면요. 아, 나르시스트, 내 생각대로 됐어. 내가 이렇게 통제권이 있구나. 내가 건드니까 이렇게 건드려지네. 아, 나는 정말 대단해. 하고 이렇게 자신이 다른 사람의 그 희생양의 감정을 조정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희열을 느끼면서 자기가 행복해진다고 그랬잖아요. 먹잇감을 던져주는 거라고요. 그런데 가장 싫어하는 행동은요. 반대겠죠. 자신의 의도대로 그렇게 감정을 일일이 표출하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나중에 그레이 락 해가지고 그런 요법이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통제권, 조정 능력 이런 것들이 지배력 이런 권력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감정이 흔들려지지 않을 때 동공지진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 때 그것을 가장 싫어하는 행동이고요. 오늘은 그 중에 한 케이스를 한번 보기를 원해요. 나르시시스트인 남편의 경우, 그런 남편을 둔 와이프인 경우 어떤 일들을 겪는가. 첫 번째, 경제적 학대를 상당히 많이 겪어요. 예를 들자면 기본적인 것들을 사야 되는 것조차도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모든 소비는 남편 위주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 어카운트에 돈을 이렇게 접근조차 할 수 없도록 해놓고 그래서 그 와이프가 일을 하고 싶으면 네가 일해봐야 뭐 얼마나 벌어온다고 애나 잘 키워야지 이렇게 하면서 또 그 일하는 것을 또 싫어하고 또 막상 또 네가 돈을 너무 많이 안 벌어와서 너까지 벌어오는 게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평가절하하고 이런 경제적 학대를 상당히 심하게 해요. 돈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식들 중에 한 명을 이용해서 걔가 스케이프고트는 자기 와이프잖아요. 그럼 자식을 트라이앵귤레이션 그 삼각관계에다가 집어넣어서 그 아이와의 아주 묘한 삼각관계를 통해서 희생양이 되는 엄마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플라잉 몽키, 뭐 교회 사람, 또 아니면 성당 사람, 아니면 주위에 자기들을 잘 아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나이스하게 겉과 속이 다르게 내로남불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묘한 그런 판단을 이용해서 또 희생양을 뒤에서 괴롭히는 방법도 있고요.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자식 중에 한두 명을 이용하는 방법이죠. 그러면 그 아이를 위해서 참고 살았거나 아니면 희생했던 그 엄마의 가슴은 정말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면 사랑했던 아이조차도 엄마를 무시하고 아빠와 비슷한 그런 관점으로 엄마를 하대하는 걸 보면서 그 엄마는 굉장히 좌절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 뒷담화를 와이프의 친구들이나 후배나 제자들에게 살짝이 뒤로 돌려서 우리 와이프 이렇게 농담하듯이 탁 던지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 믿을 사람 못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은근히 뒤로 돌려가기를 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세퍼레이션 하고 아이솔레이션을 시키게 만들고요. 그리고 어떤 말을 하더라도 서로 대화하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우위에 설 수 없잖아요. 통제력과 권위를 가지려면 내 위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서로 주고받고 인터랙션을 하면 자기의 통제권을 나눠 갖는 거니까 그걸 싫어하고 강요하고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충고하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간섭하고 충고하는 걸 상당히 즐겨해요. 그리고 칭찬을 하게 되면 그 칭찬하는 거에 대해서 너 같은 거는 나는 무시하는데 너가 왜 나를 칭찬해 이렇게 하고 됐고 네가 칭찬하는 거는 별로 나한테 좋지 않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와이프가 너무 서럽고 힘들어서 울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서 노래를 부르며 웃어요. 그래서 상당히 무서워요.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정말 엄청난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말할 수 없는 그 속내 아픔이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나르시시스트인 부모를 둔 아이들의 그 상처와 감정에 대해서 한번 다뤄봐요.
안녕하세요. 어제 제가 올린 것 중에 나르시시스트가 남편의 경우에 와이프가 아내분이 겪는 그 고통에 대해서 잠시 나누었는데요. 사실 이런 경우가 막장 드라마에나 있을 것 같지만 실제 우리 주위 상황 가운데 실제로 있는 일들입니다. 어제 다 나누지 못한 얘기, 나르시시스트를 남편으로 둔 가정 아내분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이제 2탄 해볼게요. 어제 보면 자신의 의도대로 남편이 의도한 대로 감정을 일일이 표현할 때마다 자기가 조정 능력, 통제력, 부인에 대한 지배력, 자신의 권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뻐하고 굉장히 신나하고 그리고 그걸 계속해서 즐기고 계속해서 그 아내분의 자존감을 뱀파이어처럼 이렇게 먹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정적인 학대가 굉장히 심하고 그 다음에 자녀를 사용해서 그 아내분을 굉장히 무시하게 하고 그리고 똑같이 한편에 서서 이렇게 괴롭히는데 알게 모르게 아이들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주위에 좋은 지인들을 플라잉 멍키처럼 그렇게 그 사람들을 혼미해서 잘 이해할 수 없고 잘못 판단하는 그 사람들 판단으로 이 사람을 정죄하고 그 다음에 고립시키는 일에 상당히 많이 열을 올리는 그런 남편들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마음속에 질투가 되게 심해서 시기 질투가 심해서 약자에 대한 시기 질투가 심해서 뒷담화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권위와 강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칭찬하면 오히려 더 화를 낸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렸고요. 2탄은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약자인 이 스케이프고트와 같은 희생양 와이프 말고요. 아이들을 이렇게 볼 때 그 아이들 어릴 때부터 그 아이들을 원래 부모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잘 못하는 건 알지만 이해해주고 그래서 일부러 이기게 해주고 그래서 거기서 아이들이 기쁨을 얻게 하고 승부욕이라기보다는 거기서 오는 성취감 그런 걸 맛볼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원래 이렇게 인컬리지 해주잖아요. 그런데 나르시시스트 아빠는 그렇지 않아요. 어리고 힘든 아이들의 그 약점을 잡아서 아이들하고도 싸워서 이겨먹으려고 해요. 어릴 때부터 왜 아빠가 많이 놀아주면 좋은 게 어떤 거냐면 몸으로 신체로 하는 놀이, 럼블 앤 텀블 플레이 이런 건데요. 그런 거 하면서 아이들을 막 바짝바짝 약을 올려가지고요. 아이들이 화가 나서 울음을 터뜨릴 정도까지 아이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그 다음에 아이가 못하는 부분을 콕콕 찌르는 그런 형태도 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굉장히 완벽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그 사람 성격에 흠이 있다는 게 그 가족 안에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받기 위해서 상담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NO 하고 거부해요. 왜냐하면 자기 성격에 흠이 있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고 자기 인식도 없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인격을 또 완전히 드러냄으로 해서 vulnerable,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약점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걸 거부하고 절대 상담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웃기는 게 뭐냐면요. 어떤 이유들을 들어서 자기 합리화를 사실 시키고 그리고 부정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자기의 잘못은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건 인식하지 않으면서 다른 가족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다른 가족의 아내나 자녀의 그 아픔들을 눈물을 흘리면서 불쌍히 여기는 그런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중적인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요. 그리고 비현실적으로 정말 저 사람이 잘난 것 같지 않은데도 비현실적인 우월감이 있고요. 현실과 이상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스케이프고트와 같은 그 희생양 아내 그리고 거기서 더 지나면 그 자녀들까지의 그 자존감을 깎아먹는 진짜 이모셔널 뱀파이어 같은 짓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음 편에서는 남편이 아닌 아내분이 나르시시스트인 경우에는 어떤 양상들이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ye for now.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나르시시스트인 허즈밴드, 남편과 함께 사는 그런 아내분의 상황에서 그 사례를 알아봤고요. 지금은 나르시시스트인
아내가 나르시시스트인 경우 남편이 겪게 되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 가족이 겪게 되는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 이 여자분들은, 아내분들은 가정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녀분에 대한 관심도 많지 않습니다. 남편이나, 왜냐면 철저히 자기 위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 남편이나 자기의 자녀들이, 자신의, 자존감이 아니고요. 자존심과, 자존심을 이렇게, 북돋아 주거나 아니면 그것을 프로텍트 해주는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이나 아니면 그 사람들에 대한 존중, 가족에 대한 존중, 그리고, 나의 남편, 나의 자녀, 그래서 내가 인내하고, 그리고 떠받들고, 그리고 위해줘야 되겠다, 헌신하는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본인은 절대로 일을 하지 않고 무조건 남편에게 일을 하게 하는데요. 이게 경제적인 부분에서만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얼마를 벌어와도, 남편이 벌어와도 항상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돈을 되도록이면 자기 위주로 자기를 꾸미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때로는 치장하고 명품으로 휘두르고 자신의 그 자존심을 세울 수 있을 만한 일에 많이 쓰니까요. 그리고 아이들도 그러한 쪽으로 아이들의 교육 부분도 크게 관심 쓰지 않고, 아이들 특히 챙겨줘야 할 부분 있잖아요. 뭐 밥을 챙겨준다든지 이렇게 건강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남의 가족, 남의 남편, 그리고 남의 자녀와 늘 비교하고 시기, 질투, 그 마음에 항상 속이 이렇게 애달고 이렇게 속이 팔팔팔 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경제 상황이나 가정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지만, 그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얼마나 많이 벌어오더라도 상관없이 무너뜨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출을 크게 하고 빚을 내고 사업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남편이 이룬 그 경제적인 상황들을 무너뜨리는 여자들이 되게 많고요. 남편의 단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함으로 해서 비웃고, 그리고 자존감 낮추고, 그러면 약점을 상당히 많이 부각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비현실적인 이 사람들도 우월감이 되게 많고요. 겉으로만 위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철저히 자기 위주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그리고 상당히 거짓말을 많이 하고요. 불륜의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남자친구를 따로 둔다든지 속인다든지, 그리고 이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면 나름대로의 자기 합리화로 그렇게 가면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정이 쪼개지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참 이게 슬픈 일입니다.